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거머리 요법을 할 때 주의사항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말로만 듣던 이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놀랍긴 한데요. 그렇죠. 과연 이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가 어디까지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우리 거머리 치료는 사실 끝이 없어요. 저는 치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거머리로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역시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네. 그리고 관절통 같은 것들. 관절통 자체도 우리 한의학에선 통증불통, 통하지 않아서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통시켜주면 낫는 거거든요. 그 이치로 봤을 때 거머리를 붙여주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때 거머리 붙여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 후에 특히나 이렇게 문합술, 손가락 같은 데가 잘려가지고 문합술을 했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재살이 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도 거머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거머리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또 매선 요법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선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매선하면 사실 성형에 제일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게 됐죠. 리프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 뭐 하거나 다이어트 턱 하거나 같은 맞아요. 네. 다이어트 배에 심어서 네. 이렇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데 얼굴에 사용하는 매선이 또 달리 있고요. 몸에 사용하는 체형 매선에 사용하는 매선이 또 달리 있고요. 네. 항문에 사용하는 매선이 또 달리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항문에 적용 가능한 매선을 이용해 갔고요. 그러니까 매선 자체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당겨주고 조직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둥 그렇죠. 세워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문에 들어와서도 얘가 기둥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매선을 이용해 갖고 우리 내치액, 타랑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수술 후에 뭐 변실금 같은 거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나이 먹어서 똥을 지린다는 분도 있고 이럴 때도 매선을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예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치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선 원장님? 맞습니다. 치질은 안 걸리는 게 상책이에요. 걸리면 고생하거든요. 네. 일단 안 걸리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변비 관리, 변비 설사, 그러니까 대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내가 안 먹어서, 조금 먹어서, 특히나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본인이 조금 먹어서 생긴 변비인데 조금 먹은 건 생각하진 않고 매일매일 화장실에 가서 또 앉아 있어요. 매일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쓸데없이 밑으로 빼는 힘을 주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치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는 변비에 걸리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 몸에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전날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난 설사한다. 나는 술 마시면 설사한다 싶으면 그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설사를 자꾸 해도 그쪽 점막이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또 자극 자체가 밑으로 내리는 자극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밑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이 따라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게 되잖아요.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점막이 흘러내려서 또 치질이 되기도 하고요. 변비는 단순 치액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상처를 내기도 해요. 치열이죠. 그 치열로 인해서 네. 치루가 되기도 하고 치열로 인해서 또 치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평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그거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제일 많이 얘기 듣잖아요. 찬데 오래 앉으시면 안 돼요. 원래도 그냥 앉기만 해도 여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거기다 차갑기까지 해봐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 치질에 있어서는 술입니다. 술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내 치질 안 걸리고 싶으면 술을 안 드시면 되고요. 치질 빨리 낫고 치질 재발도 안 됐으면 하겠다 하면 역시나 또 금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또 찬 곳에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혹시 그럼 화장실에 보통 하루에 한 번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혹시 이런 또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자주 가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다가 매일 화장실 가는 게 좋다라는 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대변을 본다면 변비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오히려 매일매일 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앉아 있는 걸로 인해서 치질이 생긴다니까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네. 본인 사람 체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인 그거에 맞춰서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본인 체질에 맞춰서 난 원래 이틀에 한 번 간다? 그럼 이틀에 한 번 가시면 돼요. 사람마다 소화력이 다 다르고 소화되는 게 다르고 흡수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역시나 매일매일 문제 없이 가주신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적어도 3일에 한 번꼴로 간다 하면은 건강한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앞서 이렇게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대변의 상태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이런 맞지 않는 음식을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구분을 해야죠. 먹으면 내가 뭐만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한테 안 맞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알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항문을 또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이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있죠. 있습니다. 예. 있어요. 항문 건강하게 하는 운동 아주 쉬워요. 케겔 운동법이라고 그래서 항문 네. 조이기 운동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나 남자분들 정력에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정력하면 사실 똥구멍 조여주는 것도 정력의 하나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문 조이기 운동을 많이 해주면 치질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치료하는 과정 중에도 아주 중요해요. 항문 조이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재발률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그렇군요. 납니다. 네. 네. 그런데 케겔 운동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뭐 케겔 운동해서 또 검색해 보면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따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뭐 몇 분 힘 줬다 빼라, 뭐 2분 힘 줬다 빼라, 몇 번 반복해라. 이런 것들 말고요. 가장 손쉬운 거는요. 그냥 아무 때거나 내가 일어서 있든 앉아 있든 항문 조이는 건 언제나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TV 보면서도 저도 얘기하면서도 조일 수 있거든요. 네. 엉덩이 쪽을 그냥 조인다라는 생각으로만.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강하게 준다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여주기만 하면 돼요. 몇 회 같은 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할 때 100번씩 해가지고요. 하루에 1000개 한다라는 걸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면 치질 예방 및 뭐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